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분들이 지금 당장 가진 돈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투자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법이 적립식 투자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가능한 이제 소액이라도 한번 직접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야, 근데 21살에 만 21살에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지금 암호 자산으로만 해도 거의 9천만 원 1억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합치면 1억 5천, 2억 정도. 거의 뭐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네. 거의 연봉도 1억이시고. 아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훨씬 야, 못 미치고요. 네네네. 네. 야, 이게 여러모로 진짜 대단하신데 그 비트 세이빙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적립식 투자라는 거를 이제 주식으로 좀 먼저 시작을 하게 됐었었는데요. 주식은 이제 제가 시작했던 게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동으로 매수를 해주는 서비스가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제 제가 증권사 어플을 로그인을 해서 매번 이제 똑같은 날짜에 이제 계속 구입을 했었었는데 이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까먹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매일 살 때마다 보게 되니까 조금 신경도 좀 쓰이게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으로 좀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제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알게 돼가지고 비트 세이빙은 또 이제 자동으로 정식 매수를 또 해주는 서비스다 맞아요. 보니까 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걸 2년 동안 끌어오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실 이게 비트 세이빙을 이게 서비스가 사실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진 않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생소하고 네네네. 되게 초창기부터 그렇게 해오신 거네요. 네, 그냥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적립식 자동 매수를 진행하는 동안 뭐 자의적으로 뭐 좀 더 사거나 그런 거는 그러면 거의 없는 건가요? 사실 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가 6, 7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래도 계속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저로서도 신경이 아무래도 조금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제가 투자했던 시점부터 한 절반 정도 떨어졌을 때 한 3천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 이제 물을 좀 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적립식 투자를 하는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거의 절반가량 떨어져서 한 1,000만 원대로 또 다시 들어갔을 때 와. 한 번 더 증액을 해서 일시금으로 납입하지는 않았고 그냥 계속 적립식 투자하는 금액만 늘려가지고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 네. 6천에서 거의 1,000만 원대로 내려가면 이거 상당한 충격일 것 같은데 그때 그렇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무래도 뭐 신경도 조금 쓰이고 그랬긴 했는데요. 그냥 처음에 목표했었던 게 10년 동안 앞으로 좀 이어나갈 야. 거다라는 생각도 그랬고 이 제 마음을 조금 다잡기 위해서 비트 세이빙 인턴 활동도 사실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저도 인터넷 공간에다가 올리고 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도 되게 마음을 다잡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뒤에는 적립식 투자를 계속하면 결국에는 이제 평단가도 계속 낮춰질 거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와, 근데 그냥 하신 거군요. 네네. 그 비트코인 그런 관련된 뭐 회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 보면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거를 또 소개하고 설명해 주는 곳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나요, 투자를? 처음 제가 투자를 시작했었을 때는 뭐 많이 참고를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비트코인 공포지수나 MVRV나 이런 이제 지표들을 많이 보기는 했었었는데요. 이게 정식 투자를 장기간을 보고 시작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지표를 좀 매일 보고 있다 보면 또 가격 같은 거를 좀 보고 있다 보면은 저로서도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안 보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군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 비트 세이빙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데이터 표 한번 며칠 전에 공유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 2016년부터 1월 1일, 7월 1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아무 시기나 이제
4년 동안 투자라는 거예요. 네네네. 매달? 4년. 네. 매달이죠. 아마 매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인가요? 네네네. 매일 똑같은 금액을 샀을 때 네네네네. 3배가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최소 5개월에서 34개월까지. 네네네.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나 고점에 들어가도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34개월 안에는 3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투자했었던 시기도 거의 고점에 가까웠던 시기였죠. 6천, 7천만 원이었다 보니까 거의 어. 고점에 가까운 시기에 시작하게 됐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0만 원 후반대까지 이제 계속 이제 쭉 떨어졌었는데, 또 그 시간도 지나고 이렇게 2년 반째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많이 올라서 또 좋은 수익률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앞으로도 10년을 보고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10년 두고 이렇게 계속 오르든 내리든 사면 네. 그렇게 뭐 막 한 3년 안에 3배 되고 막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 사실 만약에 3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너무 좋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었던 계기 자체도 조금 더 장기간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30대 이후에 조금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이라는 게 계속 이제 뭐 상승만 하는 자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씩 등락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좀 긴 시간을 가져갈 이제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조금이라도 더 수량을 늘려가지고 제가 이제 수익을 실현할 30대가 됐을 때 그때 조금 더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제 1비트에 1억이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나요?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정리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진짜 막연하게 한 10년 정도 투자면은 그래도 2배 정도 오르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실 뭐 지금과 같은 가격 정도여도 저는 너무나 일단 행복할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이제 ETF를 통해서 또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또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이제 좀 있으면은 반감기가 도래하는데, 또 반감기가 되면은 또 아무래도 또 공급량이 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비트코인을 또 전 세계에서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무래도 뭐 등락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좀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좀 주목하고 있는 뉴스나 뭐 데이터나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지표나 뉴스들을 아예 안 보고 있지는 않고요. 보기는 하는데 이게 또 계속 뭐 실시간으로 제가 또 찾아보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도 조금 제 이제 적립식 투자에도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 뭐 따로 뭐 뉴스를 찾아보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네이버 들어가면은 뭐 비트코인 1억 돌파했습니다. 또 요즘 뉴스에서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심플하네요. 그냥 네, 걸어놓고 맞습니다. 네, 그냥 자동으로 그냥 걸어놓고 그냥 저는 뭐 어, 계속 일하고 그냥 제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뭐 올라 있고 뭐 어, 어떻게 보면은 적립식 투자가 어. 가장 쉬운 것 같기는 해요. 어, 네. 저한테는 오히려, 저는 사실 뭐 직접 투자도 하고 있고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이제 금융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뭐 해외 선물 같은 것도 실제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막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적립식 투자도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또 큰 금액에 또 하락이 생기면은 또 저도 상처받고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약간 뉴스나 시세를 멀리하고 그냥 매일 꾸준히 똑같이 사기만 한다면 되는 점은 되게 뭐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걸로 조금씩 네네네네.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실천하기가 사실 아, 되게 어렵고 그렇죠. 그거를 네. 끌고 가기가 사실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참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건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또 왠지 또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더 많이 사야 될 것 같고, 또 비트코인이 뭐 조금 오를 때 막 솔라나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다른 또 급등하는 자산이 또 눈이 가기도 하고, 또 사실은 하락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네. 또 아무래도 또 신경이 또 쓰이더라고요. 이 자산이 과연 또
내가 10년을 갈 수 있는 자산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괜히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여기서 또 물에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일시금으로 또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아무래도 또 신경이 또 쓰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적립식 투자를 오래 지속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 계속 사가지고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네. 혹시 그 과정에서 주변에 좀 사람들이 뭐 투자를 포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못 보셨어요? 뭐 중단한다거나. 사실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좀 봤었었는데요. 적립식 투자를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게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좀 급격한 하락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거나 좀 횡보장이 좀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길게 또 투자하신 분들은 뭐 또 괜찮은 또 수익들을 또 가져가고 계신 게 또 적립식 투자법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적립식 투자법을 믿고 그냥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반감기 효과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되게 급등할 거다, 오를 거다 막 하는데 그렇게 올라갈 때도 계속 사실 생각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반감기 또 지나면은 또 폭락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 폭락 안 할 것 같으세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10년을 계획한 이상 뭐 야. 하루에 10%가 떨어지고 20%가 떨어져도 그냥 되게 작은 움직임이더라고요. 좀 오랫동안 지속을 해보니까 뭐 1년 단위로 보면은 어차피 뭐 언젠가는 오를 자산이고 10년 뒤에는 오를 건데 약간 이벤트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뭐 크게 저한테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약간 투자 그 다짐한 거랑 되게 비슷해가지고요. 놀랐어요. 이 이른 나이에 저는 이제 하루에 한 10에서 20만 원씩 우선 걸어놓고 이거는 그냥 진짜 비트 세이빙으로 저도 유료 버전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사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살 거냐 해서 저는 한 2030년 더 이상 계속 한번 사고 싶다. 왜냐면 올라갔다가 반감기 이후에 떨어진다 해도 진짜 그게 7, 80%처럼 과거처럼 7, 80% 떨어진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모아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미 이게 실천하고 계시니까. 근데 또 막상 7, 80%또 떨어졌을 때는 저 이제 스스로 되게 자기 최면을 많이 걸었거든요.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 또 그렇게 또 수량을 많이 늘려서 뭐 제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비트코인이 최근에 1억까지 도달을 했었는데요. 뭐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때 더 많은 수량을 가지지 못한 게 또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루나를 한번 경험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뭐 루나는 사실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뭐 케이스였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루나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국가나 이제 기관이나 자산들이 이제 국가나 기관들이 이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또 ETF까지 승인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루나 정도의 대규모 폭락은 이제는 이루어지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마이클 세일러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세일러 그분도 엄청 적립식 투자잖아요. 맞습니다. 규모가 네. 스케일이 네, 다른 네, 네, 적립식 네. 투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도 갖고 있고 네, 혹시 네. 미국 주식도 한다고 하셔서 네네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고 좀 그러시면 어떠세요? 사실 저도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세일러의 도움을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받았는데요. 받으셨어요? 또 워낙 또 이제 트위터에서 난 샀다, 매번 아. 샀다, 또 이만큼 샀다, 빚내서 샀다라는 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어.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락장이었는데 저도 이제 스스로 좀 약간 마음을 다잡는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렇게 큰 금액으로 저렇게 또 매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적립식 투자법을 이렇게 믿고 저렇게 실천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많은 도움을 받긴 했는데요.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 뭐 직접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하락장에서 마이클 세일러도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랬죠. 네네네. 야, 근데 저도 사실 마이클 세일러 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분이 계속 사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정신적 지주였는데 그때. 네, 정말 적립식 투자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야, 지금은 몇 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평가이익이.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때 막 그 회장에서 자리 내려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제 잘 갈 거고 망하지 않고 잘 갈 거고 알트코인에 이제 장이 올 거다 하시는데 알트코인 한번 또 장 오면 막 잘하면 막 10배, 100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혹시 뭐 알트코인 투자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실제로 알트코인도 저는 적립식 투자로 하고 있고요. 따로 뭐 이제 단타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른 분들보다 투자나 이런 거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잘 못해서 정식 투자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솔라나 한 2년 정도, 이더리움 한 2년 반 정도 이제 진행해 오고 있는데 둘 다 수익률이 꽤 많이 괜찮은 편이어서 뭐 이제 다른 알트 코인들도 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늘려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알트코인 아까 루나의 사례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진짜 0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고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제가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다가 한 1년 정도 됐을 때 마이너스 80%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뭐 제가 비중을 작게 투자했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큰 하락을 겪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알트코인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많이 큰 상품이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제 비중을 좀 굉장히 낮춰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더리움은 2년 반, 솔라나는 2년 투자해서 이더리움 150%, 솔라나는 760%. 네. 와, 비트코인도 한 150%. 그러네요. 네. 와, 그러네요. 진짜 아까 그 표 같은 경우 34개월, 아무리 오래 걸려도 34개월 전에 3배 된다고 했으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뭐 150%씩이면 거의 뭐 2.5배씩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야, 그 거의 지켜진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까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샀던 시점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정식 투자법에 대해서 더 맹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거의 고점에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2년 정도만 지나도 벌어진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네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죠? 그렇죠. 특히 이제 솔라나도 제가 이제 기록을 또 찾아보니까 처음 이제 정식 투자 시작했을 때가 20만 원이었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올해 초반에 또 솔라나가 뭐 18,000원, 2만 원 이랬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정식 투자가 아니었다면 진짜 그냥 90%까지 떨어졌던 거였는데 또 정식 투자로 또 꾸준히 오니까 뭐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네요, 진짜. 야, 그 고점에서 사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태양님께서는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목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에 1억 정도의 목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식 투자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큰 돈이 한 번에 일시금으로 어떤 자산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도 조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좀 워낙 또 큰 돈이다 보니까 좀 하루에 움직이는 등락폭도 크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도 계속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한 1억을 1년 정도에 좀 소진을 한다는 생각으로 나눠가지고 조금 적립식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늘려서 이제 계속 또 진행하다 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을 1년 정도? 네네네. 그러면 한 900만 원, 8,900만 원. 그런 정도 되네.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네네네. 아, 그렇게 딱 그것도 적립식으로 나눠서 사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꾸준히 그렇죠. 끌고 가는 네네네. 거. 이게 타이밍을 어쨌든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일시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좋은 타이밍에 사서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높은 고점에 팔면은 가장 큰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돈반대는 이제 여러 스트레스와 제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면은 음, 그냥 조금 수익을 덜 먹더라도 그냥 제 마음이 오히려 정식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다 실수하면 또 큰 돈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잘못 들어가서 물리면은 이제 그때는 답이 없는 거고. 그렇죠. 계속 네네. 버티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년 버텼는데 원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을 다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고 수익률을 최고로 먹진 못해도 그래도 준수하니까 네네네. 상당히 준수하니까 네. 이런 게 어딨어요. 거의 3년에 3배 이런 게 어딨어요. 그쵸. 사실 뭐 적금이나 이제 은행에 있는 상품들이나 그냥 뭐 야. 일반적인 주식 같은 거랑 비교해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그냥 단순히 나눠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기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야,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30만 원씩 예를 들어 뭐 10만 원씩 사. 월 10만 원씩 사는데
어제처럼 막 주말간에 한 10%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걸 땡겨와서 20만 원을 사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떨어지는 것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하루에 10%, 20%는 진짜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 네네네. 뭐 지금 사실 뭐 주말에 또 급락하긴 음. 했지만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지금 한 9,8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전 가격에서 불과 음. 이제 한 뭐 1,800만 원, 1,900만 원의 비트코인을 또 그때도 정시 투자를 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 비트세이빙 서비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비트세이빙은 이제 매일 이제 디지털 자산을 자동으로 이제 정리시 투자를 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리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꾸준히 길게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직접 이제 매일 구매를 하시다 보면은 좀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세이빙을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좀 그런 서비스여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 좋은 자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저 같은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좀 많이 정식 투자를 정말 소액이라도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또 장점은 주식은 이제 물론 미국 주식은 소수점으로 요즘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은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도 지금 5,000원 하루에 5,000원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분들이 지금 당장 가진 돈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투자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법이 적립식 투자가 아닐까 싶고요. 뭐 저도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굉장히 좀 이제 엄청 큰 이제 나이에 비해서 엄청 큰 이제 수익을 운 좋게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가능한 이제 소액이라도 한번 직접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 저는 오늘 태양님 다음번에는 진짜 한번 또 모셔가지고 그 성장기, 그 교육 이야기 이런 것도 좀 되게 듣고 싶어요. 이제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네, 일을 네, 빨리 네. 시작하셔가지고 네,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하신 거죠, 그때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연봉도 제가 들었을 때 자꾸 낮다 하는데 낮지 아 않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벌써 23살인데 만으로 21살인데 디지털 자산으로 거의 1억 갖고 계시고 주식으로 미국 이렇게 갖고 있어서 5,100억도 갖고 계시고 그 이 나이에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과연 정말 그 물려받거나 재벌 3세 이런 분들 말고 과연 있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진짜 희소한 케이스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이 정립식 투자로 진짜 끝판왕이 한번 되주셔가지고요. 네. 2030년에 또 한번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셔서 다음 세대 분들 있잖아요. 네, 다음 네, 세대 네, 분들이 네. 약간 신문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이생망이라고 그러나요? 막 그런 얘기도 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한번 또 희망을 주시면 어떨까? 네. 제가 꼭 10년 뒤에 다시 한번 출연해가지고 네, 그때까지 정리시 투자 이어가는 내용들 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1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됐다. 좋든 나쁘든 제가 어떤 결과가 됐든 한번 가지고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중간중간 제가 또 저한테 네. 연락드릴게요. 언제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태양님 오늘 뭐 이 정도면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태양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